자, 비유동부채 중에 네 번째 사채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채라는 것은 기업이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일반 대중에게 발행한 채무증권을 우리가 사채라고 합니다. 그럼 사채를 발행하는 그 가격은 사채 발행을 통해서 기업이 미래에 지급하게 될 현금 흐름을 시장 이자율로 현재 가치한 금액이 사채의 발행 가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채편을 공부할 때는 현재 가치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지 내용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현재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한번 복습하고 사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현재 가치의 개념은 화폐는 시점에 따라 가치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내가 1월 1일 날 만 원의 현금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1년 후에 1년에 10%의 이자를 은행에서 준다라고 했을 때 1년 후에 만 원에다가 원금 이자 1,000원까지 포함해서 11,000원을 나는 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현재의 만 원은 1년 후에 이자 1,000원이 붙기 때문에 11,000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현재 가치가 만 원이고 연 이자율이 10%다라고 하게 되면 미래 가치를 알 수 있겠죠. 그럼 미래 가치를 구하는 것은 자, 우리가 현재 가치를 PV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 가치를 FV라고 약자를 쓰는데 이 현재 가치는 1년 후에 이 현재 가치 만 원의 100%를 받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요 만 원의 이자율 10%니까 0.1을 곱해서 더해서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1년 후의 금액이 미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미래 가치를 구하는 공식은 현재 가치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을 더해서 곱한 거가 미래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만 원에다가 1 플러스 이자율 0.1을 더해서 1.1을 곱하면 1년 후에 미래가치 11,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우리가 1년 후에 미래가치가 11,000원이라는 걸 알고 있고 1년 이자율이 10%라는 걸 알고 있다면 현재 가치 만 원을 또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현재 가치를 곱해서 미래 가치를 구한 거니까 미래 가치를 나누면 되겠죠. 미래 가치를 1 플러스 R로 나누면 현재 가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이자율을 더해서 이렇게 나누면 현재 가치가 나오겠죠. 그럼 미래 가치 11,000원을 나누기 1 플러스 0.1로 나누면 현재 가치가 나올 거예요. 곱하기 1.1분의 1이니까 나누기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공식은 미래 가치를 1 플러스 이자율로 기간만큼 나눈 거예요. 나눈 거. 그래서 이게 기간이 한 기간이면 1이 될 거고 여러 기간이면 n승만큼, 기간만큼 나눠주시면 현재 가치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채를 발행한다라고 했었는데 기업이 자, 이 그림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기업이 돈이 필요하니까 채권을 발행합니다. 자, 채권을 발행해요. 자, 이렇게 기업이 1월 1일 날 돈이 필요해서 만 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볼게요. 만 원이 필요해서 이런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 거예요, 기업이. 이런 채권 증서를. 그래서 만 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에다가 만 원이라고 기재를 하고요. 그리고 기업에서는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약정된 이자를 지급해야 되겠죠? 그 이자율을 여기다 표시해 주는 거죠. 자, 이때 이 채권에 기재되어 있는 이 만 원을 우리는 액면 금액이라고 합니다. 액면 금액. 이 채권 증서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 이 이자율 10%를 채권에 표시되어 있는 이자율을 액면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채권을 기업이 발행했다라는 것은 1년 후에 만기는 1년짜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 후에 만 원을 갚겠다라고 약속한 것이죠. 그리고 1년 후에 1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이런 채권을 발행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런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1월 1일 날 발행하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1년 후에 얼마의 돈이 나갈까요?
자, 원금 10,000원도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자 1,000원도 지급을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이자 1,000원까지 해서 11,000원이 미래에 현금이 유출이 될 겁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럼 이런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자금을 얼마를 조달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채권을 기업에서는 어디다가 발행을 할까요? 채권 시장에다가 발행을 할 거예요. 주식 시장이 있듯이 채권 시장도 존재합니다. 자, 그럼 채권 시장에다가 이런 채권을 발행해서 기업은 자금을 조달하게 될 겁니다. 이런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바로 사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채권을 투자하려고 하는 채권에 자금을 투자하려고 하는 뭐 채권자의 의미가 있겠지만 투자자라고 그냥 제가 칭했습니다. 이 채권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돈을 갖고 있는. 자, 그럼 이 채권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이 이 10,000원을 투자했을 때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수익률이 있을 거예요. 그 기대 수익률이 반영된 시장 이자율이 10%다라고 하게 되면요. 자, 이 채권은 1월 1일 날 시장에서 이 채권의 시장 가격은 10,000원으로 거래가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이 기업이 1월 1일 날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1년 후에 11,000원을 갚게 될 거예요. 근데 이 11,000원은 미래 가치잖아요. 지금 현재 이 기업은 1월 1일 날 시점에서 이 채권을 발행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년 후에 11,000원은 미래 가치니까 이 11,000원 금액 안에는 이자 1,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계산하게 되면 이 현재 가치 계산한 이 금액이 채권의 시장 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이 채권의 시장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채권의 시장 가격은 이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미래 가치 11,000원 나누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현재 가치 구하는 공식이 미래 가치 11,000원 나누기 1 플러스 이자율을 더해서 나누는 거니까 지금 10%로 나눴습니다. 요 10%는 이 채권의 시장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이자율에 의해서 이 채권의 현재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로 현재 가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시장 이자율이 10%라고 했으니까 1 플러스 0.1을 더해서 나누면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10,000원이 되겠죠. 10,000원이 될 거예요. 자,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엑셀런도 1월 1일 날, 엑셀런도 1월 1일 날, 자, 엑셀런도 1월 1일 날, 현금을 10,000원을 조달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빌린 사채의 부채의 장부 금액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엑셀런도 12월 말일 날, 요 12월 말일 날,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이때 12월 31일 날, 이자를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빌린 돈 10,000원에 시장 이자율이 10%라고 가정했으니까 10,000원에 10%를 하게 되면 실제 발생된 이자 비용이 1,000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약속된 액면 이자도 1,000원이 되는 거니까 그냥 약속된 이자를 그 시장 이자 발생된 걸로 비용으로 인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만기인 엑셀런드 말에 사채 원금 10,000원을 현금으로 상환을 하게 되겠죠. 그럼 거래가 종결될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하게 될 텐데, 자, 이처럼 사채에 기재되어 있는 액면 금액하고 사채에 발행되는 시장 가격이 동일한 이런 발행의 형태를 우리가 액면 발행이라고 합니다. 액면 발행. 자, 그래서 지금 액면 10,000원짜리 사채를 기업이 발행했다라고 했을 때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과 동일하다면 이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에 했을 때 이 사채에 기재된 액면 금액과 채권의 발행 금액이 동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사채를 발행했는데 이때 시장 이자율이 만약에 12%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10,000원을 투자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업의 채권에 투자하게 되면 10%의 이자밖에 받지 못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다른 곳에 투자하게 되면 12%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당연히 시장 이익률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 기업의 채권을 사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이 발행한 채권은 이 채권 시장에서 시장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사려는 사람들이 없으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그럼 얼마까지 떨어질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시장 이자율로 현재 가치 한 금액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현재 가치 계산 한번 해보실까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시장 이자율이 지금 12%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에는 이때 0.12를 1 플러스 0.12로 이 11,000원을 나누면 되겠죠. 그러니까 11,000원 나누기 1.12 눌러보시면 9,821원이 나옵니다. 9,821원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9,821원까지 이 채권의 시장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만약에 12%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가치는 9821로 떨어지고 이 금액이 곧 채권의 시장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업은 자, 이렇게 액면 금액보다 시장 이자율이 높다 보니까 채권이 액면 금액보다 낮게 거래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할인 발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금을 9821만큼 조달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빌린 사채 빚이니까 부채니까 부채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2월 말일 날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빌린 돈 9,821원에 시장 이자율 12%를 곱하게 되면 1,179원, 1,179원만큼이 실질적인 이자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근데 현금으로 지급된 약속된 이자는 만 원의 10%인 1,000원이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발생된 이자 비용보다 액면 이자를 적게 지급했으니까 나머지 179원만큼은 사채 원금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9,821원 더하기 179원을 하게 되면 사채는 만 원으로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 원을 만기 때 상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행이 이제 할인 발행인데,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게 할인 발행됐다라는 걸 장부에 또 표시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이제 회계 처리할 때 이 사채 금액을 액면 금액으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사채 금액을 액면 금액으로. 자, 어떻게 표시하냐면 자, 이 금액을 만 원으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차변에 179원만큼 차이가 나죠. 이걸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그래요. 사채 약자로 쓸게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을 해서 사채의 요 액면 금액 만 원에 차감되는 계정으로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재무상태표에. 그리고 연말에는 자, 요 차이 나는 179원을 사채를 바로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이 사채 액면 금액의 차감 계정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제거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변에다가 사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해서 이 179원을 이자 비용으로 대체시켜 주는 거죠. 그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없어지게 되고요. 사채 원금만 만 원이 남게 되니까 이 사채 원금 만 원을 차변에 없애고 대변에 현금으로 상환을 하는 거죠. 이런 회계 처리 방식이 할인 발행의 회계 처리입니다. 자, 그럼 할증 발행했을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할증 발행했을 때도 자, 기업이 이 만 원짜리 채권을 1년 후에 갚기로 하고 이자율 10%를 주기로 하고 발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투자자들은 지금 시장에서 다른 곳에다가 돈을 투자했을 때 8%의 이자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이 채권을 투자할 거예요. 그죠? 투자하겠죠. 왜냐하면 이자를 더 주니까. 그죠? 그러면 이 채권을, 이 기업의 채권을 투자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이걸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겠죠. 이 표시되어 있는 금액보다 시장에서 높게 가격이 형성될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시장 이자율 8%로 현재 가치한 것만큼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 이 경우에 자, 8%로 발행을 하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때에는 1 플러스 0.08이니까 이걸로 나누게 되면 자, 11,000원을 1.08로 나누게 되면 요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 하면 1185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만원이 액면 금액 만원이 이 채권의 가격이 만원보다 더 높게 1185원만큼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만약에 채권 시장 이자율이 8%다라고 하게 되면 이 채권의 가격은 만원보다 높게 발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할증 발행됐을 때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금이 차변에 1185원이 들어오고 이건 내가 빌린 사채, 부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엑셀연도 말에는 내가 빌린 돈 1185원 곱하기 시장 이자율 8%를 곱하면 815원이 나옵니다. 반올림해서.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발생된 이자 비용인데 내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액면 이자는 1,000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발생된 이자보다 액면 이자가 더 나갔어요. 그 차이 나는 금액이 185원이니까 요거를 사채 원금에서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더 준 거니까. 이해될까요? 그럼 사채는 딱 만원으로 맞춰지게 되고 이걸 상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게 할증 발행됐다라는 걸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 요 사채의 요 금액을 액면 금액으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만원으로. 만원으로 기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차이나는 185원만큼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해서 사채에 가산되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자 비용 처리할 때 차변에 사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별도로 기록해 놨으니까 이때에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상각시켜 주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없어질 거고 사채 원금 만원만 남게 될 거예요. 그 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할증 발행에 대한 회계 처리입니다. 자, 이처럼 기업의 이 사채는 시장 이자율에 따라서 이 기업의 채권이 할인 발행되거나 할증 발행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고요. 자, 그래서 사채 여기 보시면 관련 용어라고 해서 자, 사채의 액면 금액은 사채권에 표시된 금액으로 만기에 지급해야 될 금액을 의미합니다. 액면 이자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채권에 표시된 이자율로 표시 이자율이라고도 합니다. 시장 이자율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채권 시장에서 결정된 이자율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채의 발행 금액은 사채의 미래 현금 흐름을 이렇게 미래 현금 흐름을 우리가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효 이자율이라는 개념이 또 나왔죠. 유효 이자율. 자, 이 유효 이자율은 사채의 미래 현금 흐름을 사채의 현재 가치와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우리가 봤던 요 사례에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던 이 사례에서,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자, 기업이 액면 요 만원짜리 사채를 액면이자 10%로 발행을 했어요, 여러분. 그럼 미래의 현금 유출액은 11,000원이 되겠죠. 원금 만원과 이자 1,000원이겠죠. 1년 후에. 그런데 시장에서 지금 이 채권의 가격이 9,821원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 채권의 지금 시장 가격이 9,821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요, 지금. 시장에서 벌써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지금 이 채권이 시장에서 9,821원으로 시장 가격이 형성돼 있어요. 그러면 이 미래 현금흐름 11,000원과 이 채권의 시가인 982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은 지금 12%가 되는 거 맞죠? 맞아요, 여러분? 이 12%의 의미는 시장 이자율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12%
이 이자율이 이 미래 현금 흐름을 이 채권의 시장 가격과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이 되는 거예요. 12%가. 이걸 우린 유효 이자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시장 이자율로 한 거니까 그러면 유효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같은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자, 이 유효 이자율은 거래 비용까지 고려한 이자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 발행과 관련된 사채 발행비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채 발행비를 고려해서 그 사채 발행비까지 하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사채 발행비가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지금 100원의 사채 발행비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 채권의 시장 가격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9821로 거래가 되고 있지만 사채 발행비가 100원만큼 발생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채 발행비까지 고려하게 되면 이 채권 발행을 통해서 들어오는 손수한 돈은 9,721원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이 9,721원과 이 11,000원을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은 요 12%보다 더 퍼센트가 커지겠죠. 그렇죠? 이 가격이 더 떨어졌으니까. 자, 이걸 우린 유효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채 발행비와 같은 거래 비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채권의 시장 가격과 미래 현금 흐름의 금액을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은 시장 이자율일 건데 만약 거래 비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거래 비용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이 거래 비용을 차감한 이 채권의 시장 가격을 미래 현금 흐름과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은 바뀔 거란 말이에요. 시장 이자율보다 더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사채 발행비가 발생됐다 그러면 그럼 그것까지 감안해서 나온 그 할인율이 유효 이자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효 이자율.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 없다면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은 동일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래 비용이 있다면 달라지겠죠. 차이가 조금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채권의 가격은 이 미래 현금 흐름을 이 채권의 이 현재 가치와 일치시켜주는 요 할인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할인율이 유효 이자율이 된다. 근데 거래 비용이 없다 그러면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은 동일할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은 이제 사채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래서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학습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기간이 1년이 아니라 2년, 3년 이렇게 기간이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럼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 강의에서 한번 기간을 적용해서 교재에 있는 사례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